네, 이번에는 그 자소서, 자기소개서 쓰기의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소서 쓰기 참 쉽지 않죠? 학생들이, 지금은 뭐, 대학에서는 뭐 특수대학만 그 자소서 쓰기가 자소서 쓰기가 남아있고, 입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특목고나 뭐 전국 단위 자사고라든지는, 어, 자기주도 전형 학습에서는 아직 그 자소서 쓰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또 그 자소서 쓰는데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자소서를 검토해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이 느꼈던 몇 가지를 아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실수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략하게 어떻게 그 지원하는 학교와 전공에 얼마나 자신이 적합한 인재인지를 드러내는 자소서를 어떻게 간단 명료하게 그 주어진 분량 안에서 쓸 수 있느냐, 그런 그 자소서 쓰기 기본 중에 기본 그 한 몇 가지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문단 나누기입니다. 그 글은 보통 단어나 문장, 문단의 구성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일기나 편지 같은 사적인 글은 뭐 문단을 무시해도 상관없지만 탐구보고서나 소논문 따위의 긴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문단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500자부터 뭐 1500자까지 뭐 자소서 분량에 맞춘다면 하나의 문단보다는 한 두 문단, 세 문단, 경우에 따라서 네 문단까지. 그래서 문단을 나눌 때는 반드시 들여쓰기를 하고 그렇게 그 문단을 나누어서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한 문단에는 가급적 핵심 혹은 주제가 담긴 문장을 두괄식이든 미괄식이든 내용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씁니다. 둘째는 자소서의 저는, 저의 그런 말, 또한, 따라서, 하지만 그런 접속사 이런 것들은 좀 가급적이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짧은 자소서의 분량인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저는, 저와, 뭐 또한, 따라서,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 뭐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뭐뭐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뭐뭐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뭐뭐로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수동태하고 과거 시제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해서 글자 수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그, 어, 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일반적인 대화에서 쓰는 입말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친근함이나 솔직함을 나타내고 싶은 마음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단어나 문장이 마치 초등학생 일기에서나 볼 수 있는 정도라면 곤란하겠죠. 그 다음에 같은 단어의 중복도 좀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많은데 굳이 앞에 있는 단어를 또 똑같이 그냥 쓰는 것은 그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학생부의 특정 내용과 자소서 내용이 똑같은 경우가 많아요. 자소서는 학생부에서 미처 얘기하지 못한, 나타내지 못한 내용을 조금 더 자신을 어필하도록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내용과 너무 똑같으면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가 내용이 너무 똑같으면 굳이 자소서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소서는 학생부를 바탕으로 쓰는데 그 학생부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한 내용 중에서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는 걸 조금 더 풀고 조금 더 설명을 보태고 조금 더 의미를 강화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 당시 상황에는 학생부 쓸 때는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의미라 하더라도 그게 조금 더 자소서 쓸 때는 좀 깊은 고민이 들어간 그런 내용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자신의 학습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성숙된 변화를 제대로
자소서를 통해서 이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 학생부만 보고서 그 내용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쓸 내용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그 학생부 했을 때의 활동을 당시 되돌려보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자화자찬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뿌듯했다, 뭐 너무 보람 있었다, 이렇게 그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쓰는 거는 정말 자화자찬이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이 굳이 그런 말을 안 써도 그 자소서를 읽는 사람이 굉장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학생이 굉장히 뿌듯했겠다, 보람 있었겠다, 정신적인 변화가 컸겠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써야지 자기 스스로 그냥 쭉 내용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굉장히 뿌듯했다, 뭐 자랑스러웠다, 뭐 보람 있었다, 이런 것들을 뭐 그렇게 짧은 분량인데도 그런 것들을 굳이 넣으면 뭐 뻔하죠. 다른 내용이 약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띄어쓰기하고 맞춤법은 꼭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포털에도 맞춤법 그 검사기가 있으니까 자기 글을 맞춤법 검사기로 좀 돌려서 그 틀린 거, 자기도 모르는 실수한 것들, 그런 것들은 그래도 많이 잡아내거든요. 맞춤법 검사기가. 그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서 그걸 한번 검토해보고, 그 다음에 맞춤법 검사기는 100%다 믿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너무 엉뚱한 것을 잡아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만약에 확실치 않다면, 이게 그 맞춤법 검사기가 잡아낸 게 이게 확실치 않다면 다시 그 단어만 뽑아서 다시 이 검색을 해보면 되죠. 그래서 아주 지금 그 기본 중에 기본을 한번 말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자소서를 썼으면 자꾸 읽어보는 겁니다. 읽어보고 그 마지막으로는 그 자소서를 쓴 거를 읽으면서도 글로는 파악하지 못한 어색한 부분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자신의 자소서를 읽은 거를 녹음해서 그 녹음한 걸 한번 들어보면 이 말은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너무 어색하다,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소서 쓴 거를 눈으로만 검토하지 말고 읽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색한 부분을 잡아내고 그걸 다시 녹음해서 녹음한 걸 자기가 들어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어색하다, 이런 부분도 잡아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자소서 쓰기는 어쨌든 그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글 쓰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기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자소서에 대한 부분, 조금 더 깊은 부분은 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